자,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 같고요. 소통과 관련한 부분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공감하기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소통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소통이 중요한 이유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982년도 1월 달 미국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비행기 이륙한 직후에 추락해서 78명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블랙박스에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가 녹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뒤쪽에 얼음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상판을 좀 살펴보시죠 라고 하니까 기장이 안 돼, 바로 이륙해야 돼. 부기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기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니까. 잠시 후에 나온 소리가 부기장이 기장님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비슷한 참사가 있었죠. 과거 괌 비행기에서 737기가 추락을 해서 했을 때도 당연히 이런 유사한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기후 사정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또 하나의 원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고 하죠. 당시 우리나라 특히 비행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 출신이 대부분이었는데, 기장과 부기장 같은 경우는 군에 있을 때부터 해서 고참, 후배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기장의 말들을 부기장이 뭐라고 이렇게 거역을 할 수 없는, 또 등등 이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에는 병들고 곪고 썩어서 결국은 조직이 망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들, 그래서 조직의 성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 목표를 공유하고 사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산성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20% 높다. 그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조 원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잘하기 위해서 일단 의사소통이 뭐냐라는 부분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우리 사실, 정보, 생각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사실, 정보, 생각만 전달돼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죠.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욕구, 그리고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 그 사람의 특성, 성격, 그리고 숨어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메라비안 법칙, 실제 말의 내용으로는 한 7%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 나머지 93%는 그 사람의 숨어있는 감정, 욕구, 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결국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겉으로 난 이야기 이런 부분들만 파악하는 것들이 아니라 속에 있는 감정, 욕구,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는 거다. 결국 의사소통을 잘하려면은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몇 번째인가요? 5번째인가? 하여튼 여기 보면은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 그게 성공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춤추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댄스를 추고 있는 경우에 서로 발을 발잡고 원활하게 잘 추고 그러면 상대방이 밀 때 나는 뒤로 밀려 한 칸 밀어주고 또 내가 밀 때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간에 호흡들이 맞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한테 잘 맞춰주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의도로 끌어오는 것, 만약에 필요하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소통을 잘하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인 국가 하면 어디일까요? 북유럽의 여러 회사들 중에서 핀란드이기도 하고 간혹가다 가장 많이 또 오른 1위로 하는 회사 국가 중에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왜 행복할까? 행복지수 1위일까? 라는 부분들 보면은 어린 초등학교부터 이 나라는 공감능력 향상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초등학생들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능력이 덴마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한다는 것, 상대방한테서 원활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이게 결국 상대방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상대한테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기법, 대화의 기법, 결국 공감하기, 이 부분을 오늘 잠깐 어떻게 하면 공감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다음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 아이메시지, 그리고 또 yes but 관련된 부분들, 나를 이해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기의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료가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무도 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료한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아이, 원래 회사 생활이 다 그렇잖아, 뭐 참아야지 어쩌겠어, 이런 반응을 보여줬다고 합시다. 이 반응과 자, 동료들이 협력을 안 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든 모양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번째 불평불만을 했던 직장인이었다면 첫 번째 반응 아니면 두 번째 반응,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두 번째 사람이 그래도 얘가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것과 같은 반응들을 보이는 게 우리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의 의사소통의 모습이죠. 우리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고, 탐색, 해석, 판단.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남을 도와준다는 착각하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너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했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섣부른 충고, 아니면 내 기준에서 뭐 혹시 이랬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 내 과거에 야,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아니면 나도 그런 경험 다 해봤는데 라고 해서 본인의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그냥 내 경험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판단하는 것. 또 정확한 사실도 아님에 불구하고 본인이 섣부르게 야, 그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 뭐 그 앞에 사례 같으면은 뭐 일이 많다고 그러냐, 그 정도 일은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아, 뭐 직장인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그런 착각하에서 이런 충탐회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공감하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공감의 방법 순서대로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충탐회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 그대로를 그대로 듣는 것.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것, 그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내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슬프다라는 부분의 감정을 섭섭하다, 뭐 힘이 들겠다, 이런 걸로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들을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재구성한다는 게 이제 세 번째이고요. 그 재구성한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내가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것, 결국 읽어주기. 상대방이 내가 너를 이해를 하고 있어, 내 감정들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입장들을 나는 지금 현재 이해해주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감정을 읽어주기. 이런 단계로 공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감에 해주는다는 것은 단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나 혼자서 푹 치고 장구치고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동료한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료들이 협력 안 해서 협조를 안 해줘서 너 지금 굉장히 힘이 든 것 같구나 라고 이 정도 해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은 수준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읽어준 것, 그대로 반복해 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들은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드러낸 감정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 네가 현재 뭐뭐라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상대방의 감정들을 읽어주는 것들이고요. 조금 더 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좀 더 깊게 읽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동료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하고 힘이 많이 든 모양이네.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너도 지치겠고 일할 의욕도 안 나고 전체적으로 팀의 성과에도 문제가 있겠고 팀워크도 걱정되겠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준다고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속마음까지 내가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거고,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에 공감해주되 그 사람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머지 95%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읽어서 그것들을 표현해주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상대방의 감정들을 심화를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정도만 같은 수준에서 그냥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상대방이 쓴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서 표현해주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더 훈련이 많이 되고 나면 심화 수준까지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감정들을 읽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옆에서 힘들다고 하는 동료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써서 동료의 감정들을 조금만 읽어준다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호의를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서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들을 잘 읽고 잘 찾고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아놓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측면의 단어, 설레는, 뭐 벅찬, 기쁜, 반가운, 흥겨운, 뭐 신나는,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들 과연 몇 개나 적으실 수 있는지.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들과 관련된 불안한데, 섭섭한데, 열받는데, 갑갑한데, 짜증나는데, 화나는데, 뭐 등등 이런 단어들 과연 몇 가지가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둘수록 그때 적절한 감정의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감하기와 관련해서 좀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라는 것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다, 받아들여주고 있다, 수용한다라는 것들만 표현해 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을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동조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동조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조직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래, 내가 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수용해, 받아는 이해는 한다, 이 정도만 표현하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충탐 회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예, 내가 어떤 충고를 해서 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그냥 옆에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들이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기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은 다시 한번 제대로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섣부르게 판단해서 그냥 하고 대강 이해하는 척하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잘못 상대방을 오해하게 돼서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소위 말해서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뭔가 불편한 감정들, 특히나 이런 공감하기들을 많이 쓰는 것들은 상대방이 기뻐서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할 때보다는 부정적인 힘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는 호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흔한 표현, 입에 발린 표현들, 아이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너 이해해, 이런 정도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네라고 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것 하나가, 공감하기 기법은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편한 감정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의 상사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마감 시간 내에 어떤 일을 끝마치지 못해서 그것들을 나무라고 불편하고 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데 제가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해서 팀장님 굉장히 좀 섭섭하셨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팀장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하기라는 것들은 절대로 본인의 윗사람들한테 쓰는 건 아니다. 본인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은 본인의 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소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대화의 방법,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고 합니다. 아까 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시키는 거라고 했죠. 상대방하고 우리 시소 탈 때, 시소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화면 보면 널뛰기네요. 우리 설날 명절 때 이렇게 널뛰기 할 때 상대방을 좀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높이 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이 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높이 띄워야 나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둘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높이 띄워주고 그 다음 나도 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란 부분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좀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공감하기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대화의 기법,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